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운영체제입니다. 먼저 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네, 소프트웨어를 구분을 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아닌 것은 결론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골라라 라는 거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운영체제가 있고요. 운영체제를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되죠. 네, 제어 프로그램은 다시 또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네, 감시 프로그램과 네, 작업 관리 프로그램과 네,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이 되죠. 네, 처리 프로그램에는 우리가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 네, 서비스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1번에 보면 스프레드시트라고 나와 있는데 스프레드시트가 이제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네, 운영체제에 대한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해서 이제 운영체제인데 여러분 운영체제 중에서 여러분 아마 윈도우즈를 아마 쓰고 있을 건데요. 그 윈도우즈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나요? 바로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에 전원을 키면은 바로 이제 메모리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상주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1번을 보면 롬에 상주한다 그랬어요. 롬에 상주한 게 아니죠. 어디에 상주하는 거예요? 네, 보조 기억 장치에 상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쓰고요. 네, 보조 기억 장치에 상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이 됩니다. 네, 2번도 한번 볼까요? 네, 데이터 디스크에 저장이 되고 디스크에 저장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검색되는 방법을 관리한다. 3번에 보면 응용 소프트웨어가 요청한 입력과 출력 명령어를 수행하는 거고 자, 사용자가 요청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주 기억장치에 적재를 한다라는 거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로더에 대한 기능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로더의 기능 우리가 순서대로 이제 애우자라고 그랬죠. 누구를 생각하자 그랬죠? 네, 연재를 생각을 하자. 연재. 네, 손연재를 생각을 하자. 연결이고 네, 재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할당. 네, 남은 하나가 적재. 네, 자,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할당은 뭐 하는 건가요? 네, 프로그램이 적재될 주기억 장치에 대한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고요. 자, 연결은 이제 부 프로그램이 호출을 하게 되면 부 프로그램에 할당된 기억 장소의 시작 주소를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과 이제 부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재배치는 뭐냐면 네,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각 주소를 할당된 기억 장치의 실제 주소로 배치하는 거고요. 네, 적재는 이제 실행 프로그램을 기억 장소에 이제 실제로 옮기는 것을 적재라고 하죠. 그래서 로드의 기능 4가지 기억을 합니다. 자, 4번입니다. 시스템 성능 평가 요인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시스템을 성능 평가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네,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되냐? 자, 처리 능력이 있고, 네, 반환 시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 가능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뢰도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해주는데 처리 능력, 시간은 낮게 해야 되는 거고, 자, 사용 가능도 높이고 신뢰도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틀린 걸 알 수가 있죠. 자, 틀린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네,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라 그랬어요.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은 뭐가 나왔냐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된다 그랬죠. 소프트웨어가. 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다시 또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네, 제어 프로그램과 네, 처리 프로그램 나눌 수 있고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가 감시 프로그램, 그다음에 작업 관리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나누는 거고 처리 프로그램이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과 자,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이제 나눈다 그랬죠. 여기 있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을 지금 다 나열을 했고요. 여러분이 언어가 번역되는 과정을 보면 원시 프로그램이 목적 프로그램으로 되고 네, 그것이 실행 가능한 실행 가능한 모듈로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원시 프로그램이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것은 번역기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번역기는 여러분이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컴파일러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번역기도 있죠. 뭐도 있어요? 인터프리터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어셈블러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 2, 3, 4에서 이것에 이제 해당되지 않은 것은 바로 뭐가 되는가요?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자,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모듈로 이제 나누는 게 뭐가 있죠? 링케이지 에디터가 있죠. 에디터. 자, 실행 가능한 모듈을 실행 상태로 만드는 거, 주기억장치에 적재하는 로더가 있습니다. 네. 자, 6번 문제입니다. 교착 상태의 발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교착 상태가 무엇인가요? 네,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이제 교착 상태라고 하고 교착 상태는 이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교착 상태가 발생이 될 때는 어쩔 때 발생이 되나요? 네, 네 개의 조건 상호 배제, 네, 그다음에 점유와 대기, 네, 그다음에 비선점, 네, 그다음에 환영 대기, 네, 이런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을 했을 때 교착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 교착 상태를 우리가 해결하려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방하면 이제 이 네 개의 조건 중에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고 교착 상태가 일어나려고 하면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 깊은 웅덩이를 피해가듯이 이제 피해가는 방법이 해피가 되고 해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은행원 알고리즘이 있죠. 또 교착 상태가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교착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와 자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하는 방법은 교착 상태를 일으킨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이제 설명 중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교착 상태의 발견은 교착 상태의 발생 조건을 미리 제거한다 그거죠. 미리 제거하는 게 아니죠. 발견이다라는 것은 교착 상태가 이미 일어난 거죠. 자, 이번에 교착 상태의 발생 빈도는 교착 상태 발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시점과 관련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발생 빈도가 많이 일어나면 교착 상태 발견 알고리즘을 자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은행원 알고리즘은 교착 상태 발견 알고리즘이 아니라 뭐예요? 해피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착 상태 발견은 현재 시스템에서 교착 상태의 존재 여부만 파악할 뿐 이후에 교착 상태 발생 여부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글이 설명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모든 프로세서들이 임계 지역은 이제 공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하나의 프로세서만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죠. 여기에 진입을 할 때 다른 프로세서가 임계 지역에 진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둘 이상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하나의 임계 지역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요? 바로 상호 배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교착 상태 회피는 여러분 어때요? 교착 상태가 발생하려고 할 때 피해가는 방법으로서 대표적인 은행원 알고리즘이 있죠. 교착 상태 예방이다라는 것은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어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프로세스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프로세스 상태에는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준비 상태냐, 자, 실행 상태냐, 또 대기하고 있는 상태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자,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요? 디스패치다라고 하죠. 그다음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시 준비 상태에 가서 줄 서는 것은 우리는 타임 런 아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행 상태에 있다가 입출력이 발생을 해서 대기 상태로 가는 것은 우리는 뭐라 그러죠? 블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기 상태에서 입출력이 마무리돼서 다시 CPU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걸 뭐라 그래요? 웨이크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준비 상태는 CPU의 할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 실행 상태는 CPU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 대기 상태는 이제 입출력이 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번인가요? 바로 이제 2번이 되겠죠. 대기 상태. 프로세스가 원하는 자원을 할당받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대기 상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운영체제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할 필요 조건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교착 상태다라고 하면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꽉 막힌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조건에는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상호 배제, 점유화 대기, 그다음에 이제 비선점, 그다음에 환영 대기.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바로 몇 번이 되는 건가요? 바로 2번이 되죠. 선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바로 비선점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프로세스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 세마포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세마포어 알고리즘은 상호 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세마포어 알고리즘은 상호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세마포어가 생각나나요? P현상과 V현상으로 이루어져서, 자, P현상은 이제 기다려라는 신호가 되는 것이고, V 신호는 자, 자원이 있으니까 자, 줄 서라고 이제 시그널, 깨우는 신호가 되는 거죠. 다 정수형 변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실수형 변수가 아니라
정수형 변수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번이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CPU 스케줄링에서 HRM 방식으로 스케줄할 경우 입력 작업이 다음과 같을 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하나요? 네, 서비스 시간분의 대기 시간 더하기 서비스 시간 이렇게 구해가지고 값이 가장 큰 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A는 8분의 15 더하기 8이 되는 거죠. 그럼 8분의 23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점 얼마가 나오겠군요. 자, B는 일단은 대강 계산해 보고요. 만약에 정수 부분이 같으면 다시 한번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B는 5분의 12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5분의 17이 돼서 3점 얼마가 되겠죠? 자, C는 7분의 10 더하기 7이 되어서 7분의 17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2점 얼마가 되죠? 자, D는 5분의 5 더하기 5를 해서 5분의 10이 되어서 2가 되는군요. 자, E는 6분의 8 더하기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4 해서 2점 얼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선 값이 뭐가 가장 크게 나왔어요? 자, 바로 B가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네, 다음 표는 단일 CPU에 진입하는 프로세스의 도착 시간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실행 시간을 표시합니다. 각 프로세스 간 문맥 교환에 따른 오버헤드는 무시한다고 할 때 SRT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내 프로세스의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하십시오. 자, SRT는 선점형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실행 시간이 빠른 것이 들어오면 우선권을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그릴 거고요. 도착 시간 0, 2, 4, 6에 각각 P1, P2, P3, P4가 들어올 예정인 거죠. 자, 출발은 0인 시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0인 시점에 둘러보세요. 누가 있어요? P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P1이 먼저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집 아저씨가 셔터문을 올리기 전에 딱 봤더니 줄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P1밖에 없어요. 그럼 P1한테 P1이 복사를 해줄 수 있죠. P1 거를. 그래서 P1이 실행 시간이 8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P1이 수행을 하러 가는데 2인 시점에서 누가 똑똑거리네요. 딱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나보다 더 실행 시간이 빠른 거네. 그럼 나는 2에서 스톱을 하고 P2한테 이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P2가 받아서 또 수행을 해 가요. 4인 시점에 누가 똑똑하네요. P3네요. P3는 실행 시간이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군요. 그래서 나도 이제 잠시 중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는 1만 수행하면 돼요. 그러면 P3는 1만 수행하면 돼요. 그래서 5인 시점에서 마무리가 된 거죠. 이제 P3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P2한테 줄까? P1한테 줄까? P2가 더 실행 시간이 짧으니까 P2가 2만 남아 있었죠. 그래서 7인 시점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중간에 P4가 들어왔지만 나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스킵이 됩니다. 자, 7인 시점에서 이제 누구 남았어요? P2 다 했어요. 6과 4가 남았으니까 4가 남은 P4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11인 시점까지 하게 됩니다. 자, 다 했으면 이제 P1이 6만큼 해서 17까지 수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반환 시간입니다. 반환 끝나는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네. 자, P1은 0인 시점에 들어와서 언제 끝났어요? 17에 끝났어요. 17이 되는 거고. 자, P2는 2인 시점에 들어와서 언제 끝났어요? 7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죠. 자, P3는 4에서 들어와서 언제 끝났어요? P3가 5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죠. 자, P4는 6에 들어왔어요. 6에 들어와서 언제 끝났어요? 네, 11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5가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평균이니까 4분의 17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5 해서 네, 하면 얼마인가요? 4분의 11이 들어오니까 28이 되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7이다 라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주격장치의 현재 사용 중인 영역과 사용 가능한 영역의 크기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자, 메모리 할당 시스템은 최악 적합인 방법으로 요청 영역을 배당을 합니다. 15K 기억 공간을 요청받은 경우 메모리 할당 배당 번호는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최초가 있고 최적이 있고 최악이 있죠. 최악은 가장 큰 곳, 무조건 가장 큰 곳, 가장 넓은 집. 최적은 딱 공간이 맞는 곳, 딱 맞는 곳에 들어가는 거. 최초는 발견된 첫 위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는데 최악이니까 가장 넓은 걸 찾아주면 되겠죠. 네, 가장 넓은 걸 찾았더니 뭐가 나왔어요? 네, 300K가 나왔군요. 네, 자, 300K가 들어간 것은 번호가 몇 번인가요? 영역 번호 5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0부터 199번의 200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진 디스크 시스템에서 자, Q에 저장된 일련의 입출력 요청들과 어떤 디스크 스케줄링 방식에 의해서 처리된 서비스 순서입니다. 자, 이 디스크 스케줄링 방식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순서를 한번 볼까? 서비스 되는 순서 64에서 66, 99 이렇게 여기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12, 35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2에서 35 이런 식으로 와 있죠. 방향이 이렇게 이제 한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죠. 이런 방식을 뭐라고 그러나요? 바로 C스캔 방식이다. 계속 여러분이 그림을 오름차수로 나열한 다음에 가는 방향을 화살표로 나열을 해본다면 진행되는 방향을 나열했다면 한 방향인지 또는 방향의 형태가 바뀌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이렇게 방향 표시가 하나로 나오면 무슨 방식이에요? 바로 C스캔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요청된 서비스를 처리하면서 끝까지 이동한 후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가장 바깥쪽의 끝으로 방향을 바꿔서 가장 바깥쪽 끝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이동하면서 서비스하는 형태를 말을 합니다. 자, 15번입니다. LRU 페이지 교체 정책에서 3개의 페이지 프레임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런 페이지 참조 패턴은 몇 번의 페이지 폴트를 발생하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려봐야죠. B, C, A, B, D, D, C, A, B 일단 그림 그려주고요. 자, 3개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3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 LRU 알고리즘은 어때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처음에 B 들어왔어요. 페이지 폴트 새로 들어오면 페이지 폴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가 들어왔습니다. C. 그 다음에 자, A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여기 B가 그대로 있는 거죠. 예, 페이지 폴트, 페이지 폴트. 그래서 그대로 있는 상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가 들어왔네요. 그럼 D가 들어왔을 경우에 누구를 내보낼까 찾아봅니다. 이렇게. 이랬더니 가장 오래전에 들어온 것이 이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게 뭐예요? C죠. 네, 그래서 C를 내보내기를 해주고 D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D군요. 이렇게 그대로 해주면 되고 그
이제 C군요. 그럼 여기서 D에서 B, 여기서 A, 그죠? A를 내보내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게 페이지 폴트 일어났고, 자, 그 다음에 다시 A를 참조하세요 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 시점에서 C는 여기서, D는 여기서, 그 다음에 B는 여기서, 그래서 B를 내보내고 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B를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여기서, C죠? A는 여기서, C는 여기서, 그 다음에 D는 여기서. 그러니까 D를 내보내고 B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여기도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군요. 그럼 페이지 폴트는 총 몇 번 일어났어요? 3번, 4번, 5, 6, 7번의 페이지 폴트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자, 16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메모리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5K, 3K, 20K, 9K가 있는데 최적이다. 내부 단편화와 외부 단편화를 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최적은 딱 맞게 들어가는 것을 말을 하죠. 자, 5K한테 맞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는 못 들어가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1K라는 내부 단편화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K는 딱 맞게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 다음 20K는 못 들어가군요. 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9K는 어디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가주면 1K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남는 공간 내부 단편화 2K가 발생이 되고요. 예, 들어오지 못하고 남은 공간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외부 단편화 15K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알맞게 써진 것은 바로 이제 몇 번인가요? 바로 1번이 되겠군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네, 다음 조건에 따라서 페이지 기반 메모리 관리 시스템에서 LRU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구현했습니다. 주어진 참조열의 모든 참조가 끝났을 경우 스택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스택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메모리 참조열 이렇게 적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프레임이 4개다 라고 했으니까 자, 4줄을 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우리는 탑으로 할 거고요. 여기를 이제 버튼으로 하겠습니다. 탑으로 들어와서 보텀에 쌓이게 되는 거죠. 1, 그래서 1 여기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1이 있는 상태에서 2가 들어오죠. 1, 2, 3 이렇게 들어오겠죠. 1, 2, 3, 4 이렇게 들어와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5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5. 그러면 스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거를 할 때는 맨 바탕에 있는 게 제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1이 제거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칸씩 내려오게 됩니다. 2, 3, 4, 그 다음에 5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그죠? 참조하는 것은 맨 꼭대기에 오게 됩니다. 3을 참조한단 말이에요. 그럼 3이 올라가고 자, 나머지는 이렇게 그대로 해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4를 참조하군요. 그럼 4, 네, 2, 5, 3 해주면 되죠. 2를 참조합니다. 그럼 얘가 맨 꼭대기로 오게 되고 나머지는 칸을 채워서 놔두면 되죠. 5를 참조합니다. 5가 여기 오는 거잖아요. 3, 4, 2가 되는 거죠. 자, 4를 참조합니다. 이거 올라가야죠. 나머지 그대로 채워줍니다. 자, 이제 6을 참조하네요. 맨 바탕에 있는 걸 제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제 6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7이 들어옵니다. 누굴 제거해요? 바탕에 있는 걸 제거합니다. 네, 그래서 7. 또 2가 들어온대요. 그럼 또 얘가 제거가 되는 거죠. 네, 2 이렇게 되는 거죠. 4를 참조합니다. 참조하는 건 맨 꼭대기에 올린다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위에서부터 4, 2, 7, 6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닉스 시스템의 커널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게 커널이고 실제적인 명령어는 쉘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틸리티가 있고 이제 사용자 이렇게 유닉스 형태는 되어 있고 커널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엇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쉘은 실제적으로 명령어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인데 자, 관리인데 프로세스 관리, 입출력 관리, 또 파일 관리, 기억장치 관리 기능 등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사용자 명령어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어에 관련된 건 이제 쉘이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운영체제의 커널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자, 커널은 이제 주격장치에 상주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자원을 관리를 하는 유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죠. 그래서 프로세스 관리, 입출력 관리, 파일 관리, 기억장치 관리 등을 제공을 하고 또 항상 부팅이 되면은 주기억장치에 상주를 하게 되죠. 자, 4번에 보면은 윈도우즈 관리다. 유닉스에 대한 문제인데 엉뚱하게 윈도우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유닉스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명령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요. 1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FSCK다라고 적어졌죠. 이거는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는 것이고요. 자, 2번에 보면 PS가 있죠. PS는 무엇이냐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대한 상태를 표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번이 틀리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3번에 보면 핑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곳과 B라는 곳이 있는데 B에서 핑 쓰고 나서 A에 도메인 이름을 적어주면 내가 얘와 연결이 되었는지 아주 조그만 눈곱만큼의 작은 조각을 A한테 보내서 A가 이제 받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결이 잘 됐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핑이라는 명령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mod가 있는데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파일의 이제 보호 모드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거죠. 자, 21번입니다. 유닉스 명령어에서 ls-l을 수행했을 경우 결과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LS는 목록을 보여주세요. L은 이제 자세히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럼 첫 번째 이거는 뭐죠? 파일이다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자리 끊어서 이거는 소유자에 대한 권한이고 또 세 자리 끊어서 소유자가 속한 그룹에 대한 권한이고 그 다음에 세 자리 끊어서 기타 사용자에 대한 권한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하드 링크 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소유자에 대한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에 대한 이름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파일에 대한 크기가 되는 거고 생성된 날짜,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가 파일 이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못 설명된 것은 몇 번에 있나요? 네, 바로 3번이죠. 심볼릭 링크가 아니라 하드 링크가 됩니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2번입니다. 유닉스에서 사용자에 대한 파일의 접근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사용되는 명령어는 무엇이냐? 바로 chmod로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grep는
어떤 명령어냐? 파일 내에 있는 문자를 검색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cp는 뭐 할 때 쓰냐면 파일을 복사할 때 쓰는 거고, 자, cat는 우리가 파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다음과 같이 파일을 삭제를 했을 경우에 휴지통에 저장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휴지통에 저장될 때는 일반적인 딜리트나 또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휴지통에 저장이 되는데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건 어쩔 때요? 네, 플로피 디스크 또 USB 메모리 도스 모드 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브 네, 여기서 삭제한 것은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딜리트가 아니라 Shift 딜리트 키를 누르는 경우 또 휴지통 속성창에 보면 휴지통에 버리지 않겠다 를 선택을 한 경우 네, 여기에 체크를 한 경우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 이동 작업으로 덮어 쓴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죠. 그래서 휴지통에 보관되는 것은 일반적인 삭제인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휴지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뭐가 틀렸을까요? 자, 휴지통에는 이제 작업 도중에 삭제된 파일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다. 삭제된 파일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다. 다음에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원하는 경우 휴지통에 보관된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실행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반드시 복원 후에 실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자,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이 초과가 되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되었던 파일이 지워지게 됩니다. 자, 25번입니다. 컴퓨터를 부팅을 할 때 롬에 있는 바이오스가 하는 일이 아닌 것. 우리가 보통 롬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롬바이오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이직이죠. 네, 베이직.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풋.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네,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처리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말을 하고요. 컴퓨터를 켜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시스템 전체를 자가 진단해가지고 고장난 데는 없나, 구동에는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POST가 뭐가 있냐면 1번에 나와 있는 POST가 파워 온 셀프 테스트를 말을 하고요. 2번에 시스템에 대한 초기화, 3번에 부트스트랩 로더, 저 부팅에 관련된 파일을 로딩한다, 주격장치에 올린다라는 거고 4번에 보면은 이제 CMOS 셋업이다 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팅과 관련이 없고요. 여러분이 하드웨어 장비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할 때 CMOS 셋업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 기종마다 CMOS 셋업을 들어가는 키는 다르게 되고요. 들어가게 되면 뭐 여러분이 이제 하드 디스크가 있는데 이걸 교체를 했다. 그럼 하드 디스크를 이제 보드에다 단 다음에 나 컴퓨터 하드 디스크 교체를 했어요라고 보드한테 알려줘야 되죠. 연결을 해줘야 되죠. 그럴 때 이제 CMOS 셋업 주로 하드웨어적인 환경 설정에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윈도우즈 7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작업 내용과 바로가기 연결이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다. 인터넷을 하기 위한 브라우저 중에 하나죠. 자, 현재 창 닫기는 여러분 창 닫기가 무엇인가요? 창 닫기는 화면 오른쪽에 이거 있죠. 이 X 단추를 말을 하는데 단축키를 사용을 할 때는 Alt F4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틀리게 연결된 것은 바로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Alt 홈, 새로 고침하는 거 F5, 브라우저 기본 보기와 전체 화면 간에 전환해 주는 거 F11 이런 키가 있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디스크 내에 조각난 채로 저장된 파일을 하나의 조각으로 묶어서 디스크에 대한 성능, 수명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윈도우즈 명령어는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으면 우리가 삭제, 저장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장되지만 이렇게 찔끔찔끔 구멍난 부분이 있다. 이거를 이제 한쪽으로 몰자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연속된 범위에 저장이 되면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조금 더 빠르게 불러올 수가 있다.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뭐가 되나요? 디스크. 네. 자, 디스크 조각 모음이 되는 거죠. 디스크 조각 모음. 이 디스크 조각 모음 실행 파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4번에 있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운영 제재 확인 학습 문제였습니다.